OKR은 연구가가 만들었고, 그리고 네이버를 좀 빌려서 보면 조직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목표 설정 프레임워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OKR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도구나 방법을 쓰더라도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작동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실제로는. 왜냐면 좋지 않은 리더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도구를 쓸 때는 앞에 계속 언급했던 것과 같이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왜 하는지 실행할 때 조직 구성원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 얘기 드렸던 합리적 의사결정 같은 것들은 정말 어렵죠. 왜냐면 우리가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일을 하면서 무엇이 옳은지는 생각보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도덕이 아니거든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어떤 대안이 제일 좋은 것인가, 합리적인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 대안이 합리적이었다 손 치더라도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외적 다른 요소를 통해서 그 결과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생각엔 앞에 제일 처음 영상에서 봤듯이 그 프레젠터가 얘기를 했죠. 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 때로는 그 일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라는 점을 곱씹어보면 그 당시의 판단의 합리성이 보장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가혹한 부분이든 맞거든요. 그때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면, 옳은 판단을 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KR 같은 경우에 크게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포커스, 얼라이먼트, 트래킹, 커밋먼트인데,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실행 단계에서 본다면 가능한 한 적은 키 리저트를 설정해라. 다른 MBO 기존에서는 가능한 한 적은 예를 들어 지표를 설정해라.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만 해라. 한 오브젝트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키 리저트가, 얼라이먼트는 키 리저트가 기업의 미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것은 기업의 사명을 이루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기업의 사명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면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OKR을 실행함에 있어서 2주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컨트리 매니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걸 하느냐 하면 이걸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난 2주 동안 지표가 나쁘다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심지어는 뒤에 가면 보이겠지만 목표한 것에 50%도 못했다고 뭐라고 체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고 단기적 성과를 대해서 달성하지 못했다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과정에서 이게 달성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애초에 그 목표 자체가 과도한 것인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인 요소가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체크하라고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추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전적인 과제라고 하는데 목표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표를 잡을 때 달성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많이 잡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 대비 5%, 뭐 2%,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작게 잡아서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듯이 추적성을 같이 넣는다 그러면 생각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에 뭐 100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6개월 만에 100을 했어요. 그러면 목표를 작게 잡은 거죠. 여기서 계속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목표를 예를 들어 플러스 50%, 2배, 아니면 3배 이렇게 잡아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잡고 거기에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4가지 키워드가 잡혀 있는. 그리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표를 잡을 때 선언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MBO에서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앞에 얘기했지만 뭐 영업사원이 고객 방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 고객의 예를 들어 매출 정도는 질적 평가가 되겠죠. 횟수보다. 가치 평가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솔직히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장 들어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 담당자 만나보기도 정말 어렵고요. 보통 만나게 되면 1차 벤더, 2차 벤더 정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영업사원 기준의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쪽에 들어가서 사양 선정을 받거나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그 방문하고 예를 들어 뭐 아파트 공장 가서 했던 한 번의 방문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영감을 주는 목표에 선언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목표에는 시간 제한이 짧아야 된다. 우리 2년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전략이죠.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그리고 아니면 뭐 분기 정도까지만 끊어서 이걸 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목표이지 않느냐 오브젝트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목표를 팀이 독립적으로 선정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앞부서가 어떤 A 일을 해줘야 뒷부서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부서와 연관성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해서 실행해야 된다. 이 부분은 에자일에서 나오는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냥 객체지향적인 부분하고도 동일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밑에 보면 얘가 나오는데 나쁜 목표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매출 30% 증가시키자. 아니면 사용자 수를 유저를 2배 증가시키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봤을 나쁜 목표고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우리가 다 하자. 선언적인 생각을 했죠. 아니면 큰 거래를 따내자. 라는 것들이 좋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리저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역하는 거죠. 그 선언적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수치를 표현하는 것이 키리저트고요.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 가능한 예를 들어 앞에 커미먼트라고 그랬죠. 야심적 목표와 관련된 기한이 키리저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주로 예사에 생각해보면 성장, 뭐 참여도, 수익, 뭐 성과, 뭐 퀄리티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실제론적으로는 그 목표를 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뭐 투두리스트라든지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으로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아마 쉽게는 뭐 제대로 우리 회사가 그래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키 리저트만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하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설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회장님한테 설정하기 쉬운 것들로 목표를 잡아서 실무를 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조건이 있죠. 앞에 얘기했지만 도전적이어야 되고 실패와 성공 확률이 반반 정도로 목표를 크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MBO나 KPI나 OKR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 또 KPI 같은 경우에는 뭘 할 건지만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KPI는 1년 주기, OKR은 월 주기, 그리고 개인적이나 부서별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공식적 설명한 거고, 그리고 탑다운이냐. 원래라면 MBO도 탑다운은 아닙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탑다운을 많이 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OKR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상향시기라고는 하지만, 수평식적이라고도 하고, 의사소통을 하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어느 정도 디렉션을 줘야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실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조직 구성원이 책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실행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제 같은 걸 수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한 2달 만에 해서 돌려라고 해서 이게 도입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이걸 제대로 하는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아직도 1년이 넘었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KPI 같은 경우에도 이건 존도가 설정한 건데 원래는 KPI에도 보상 연결하지 말라 그랬는데 연결하는 회사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OKR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 지표 하나하나에 대해서 체크하거나 상을 주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KPI는 현재 상태 유지하는 데 주안점이 있고 OKR은 공격적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보면 OKR은 무엇을 하고 싶은 일이고 키리조트는 어떻게 그것을 달성했는지 알려는 속도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게 스트레스 트래킹이라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평가에 관련해서 변동성을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공식적이고 투명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키 리절트와 OKR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직원들의 OKR이 공개되어 있고 예를 들어 본사 회장님의 OKR도 공개가 돼 있어요. 가끔 안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적긴 하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어떤 지사장이 어떤 OKR을 가지고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지표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 안 봅니다. 내일 하기도 바빠서. 하지만 원한다면 누구든지 가서 공개된 자료를 보고 여기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트랜스퍼런시 유지되고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내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내일 외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일일이 어떤 일이 있다고 설명해 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 같은 부서 내에 있어도 설명해 주지 않고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조직생활 같은 건데 이미 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주변 메일도 안 왔는데 주변 한게 그러니까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정보의 양만큼 조직 구성원도 그 정보의 양을 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설명을 해주는 직장 상사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눈치껏 캐치해서 일을 하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경향이 조금 있는 거죠. 합리적이진 않지만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향시 수평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이라 독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수평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기가 탑다운이 더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키면 한다 정도의 생각이 있는 것이라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대로 시행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리더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나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야 프로젝트를 빨리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 같이 공격적이며 도전적이다. 실패 확률과 성공 확률이 반반 있는 것이라고 세팅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OKR하고 MBO나 KPI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걸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은 저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저자가 쓴 책이고요. OKR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만은 제가 앞서 드렸던 존 도어가 쓴 책하고 이 책 두 권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출간된 책도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사례집이고 뭐 액티비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기는 좀 더 다른 내용을 붙여가지고 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단계별로 많이 나눠서 하긴 했지만 혹시나 책을 보고 따라 하실 거면 그대로 따라 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할 수 있고 쉬운 것만 따라 하시는 게 실제로 정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OKR이고요. 저희 부서 거고요. 이거는 구매랑 공장에 같이 붙어 있는 거고 주로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미션이 제가 볼드체로 적어놨고요. 모든 타입의 모션 플라스틱을 향상시키고 CO2 풋프린트를 감소시키고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가 올해 저희 회사의 비전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고객이 즉시 쉽게 모션 플라스틱 솔루션을 접근할 수 있게 해라, 얻을 수 있게 해라가 제가 가진 오브젝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표가 나오겠죠. 이게 딜볼 인품이라고 제가 솔직히 좋아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많은 분야에서 하니까 글을 쓰고 있는 건데 고객하고 약속한 납기를 지키자가 기본적인 목표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본사 잘못이긴 한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기준을 본사가 따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으로 완료했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게 100%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문서를 리뷰나 마지막 날짜를 해가지고 오늘 나가니까 오늘 리뷰는 했어. 그럼 마지막 날짜가 그 날짜 지키면 100%가 될 확률이 조금 있죠. 그리고 일본 성향상 비교를 해보면 그쪽은 저희보다 딜리버리가 3배 정도 길어요. 저희는 보통 17일 본사에서 온다고 다 계산하더라도 에어로 가지고 오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 17일 정도 잡는데 그 친구도 60일이 넘어요. 애초에 줄 때부터 한 1,500 길게 주고 제품을 받아오니까 물론 스토키핑 유닛이 낮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그래도 우리보다 매출 2배 이상 나오니까 할 말 없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잡아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1년 내내 그렇게 지표가 안 바뀌고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70%, 50%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시점을 고객한테 컨펌한 것을 지킬 수 있느냐를 정하는 것도 제가 볼 땐 기술이에요. 왜냐면 그게 진실이라면 고객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 거니까. 그 자체는 지사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로 저희는 한 80%대라고 보고요. 솔직히 글로벌 합쳐서 보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80%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공장은 지금 96% 정도 된다고 보고요. 가끔 일어나는 이번 분기는 98%고 성과가 달성했다 보고 있고요. 그걸 달성해도 계속 전분기, 전전분기 비고 그리고 작년 턴오버를 비교해가지고 매 2주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하고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 관점에서 고객이 저희는 24시간 내 배송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출고를 가끔 타임펜스 프로전일 때도 요청하시는 분이 가끔 있죠. 보통 그런 거 요청하실 때는 간단한 걸 요청합니다. 이거 될까 싶은 거 알초에 무리한 거 요청하지 않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몇 프로 확률로 그 대응이 가능하느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집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내내 빨간색 보시면 알겠지만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못한 건 사실이니까 아마 내년에 목표를 작게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작년보다 낮은 수치고요. 그리고 고객이 접근성을 딜리버리도 중요하지만 로컬라이징도 지금 작년까지는 전체 본사 스펙 중에 로컬라이징 해놓은 게 116개였는데 올해 목표 140개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목표를 잡아놓긴 했는데 이 전체를 이루고 봤을 때는 고객이 즉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납기나 아니면 가능한 신속성을 빨리 해준다거나 아니면 본사에서 가져와야 될 것들을 지사에서 만들어서 줌으로써 딜리버리 타임 줄여준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오브젝트랑 키 리절트가 얼라이먼트가 맞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오브젝트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본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미션가를 맞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실행 계획은 저희는 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 제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개의 키 리절트에 붙여가지고 각 직원들의 OKR을 제가 만들어줬습니다만 만들어줄 때 그걸 달성하면 이게 달성될 수 있게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지표를 높이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이 지표들이 달성될 수 있게 뭐 트레이닝 횟수라든지 예를 들어 리드타임 저희는 설비보다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연간 트레이닝 횟수라든지 퀄리티라든지 물론 우리가 여기 트레이닝이나 퀄리티는 아마 첫 번째 키리로트 연동이 되겠죠. 좀 더 빠르게 나가야 되면 사람들이 기량이 좋아야 되고 분량이 생기면 리버스 로지스틱스 생기니까 그 부분에 고려해서 첫 번째 연동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외 다른 부분들도 뭐 각각의 담당자별로 나눠가지고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보면 이거 같은 게 실제 존도책에 있는 책을 가져온 거고요. 목표는 앞서 얘기했던 것 같이 선언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평가 기준은 앞에 5가지로 잡았죠.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How to가 다 있어야 되고요. What, how to가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여기 공식적으로 투명하게라는 것들은 앞서 얘기했던 듯이 모든 사람이 내 OKR과 키즈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How와 to는 how to랑 what은 오브젝트가 what이고 how는 키 리절트고요. 그리고 핵심 결과는 구체적으로 수정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나요? MEC라는 개념을 가능하면 사용해서 그 부분을 따라서 키 리절트를 구성하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적게 가져가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루커즈를 할 때 포엠이나 원이 정도 쓰는 경우가 좀 있죠. Y를 5Y 쓰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MEC 하게 일 자체를 하기 위해서 빠뜨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론을 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상황을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OKR의 강도를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이냐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엔 선택의 문제인데요. 강한 걸 선택하면 측정하기 어렵고 일도 어려워지고요. 약한 걸 선택하면 의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절충을 만들어서 스스로 회사의 사정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 약하다고 하면 저는 인디 500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 있는 거 가져온 겁니다. 예를 들어 랩 스피드 높이기, 스피드 줄이기라는 것을 했는데 뭔가 빠졌죠. 이걸 하면 목표를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측정 가능하진 않죠. 얼만큼 측정하는지는 얘기는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좀 높여보면 2% 높이고 1초를 줄인다고 했죠. 근데 앞에 얘기했듯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MEC 한가? 라는 걸 고민해 보게 돼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보면
EQ는 높이고, 충동 시험도 하고, 예를 들어, EQ는 높인 걸 바탕으로 스피드 스톱 5km 줄이고, 더 많은 KR이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결과 목표가 부합하는지를 한 번에 보고요. 그리고 평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구글의 사례인데요. 구글의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을 합격으로 보고요. 저는 30%까지를 평가 달성 못한 것으로 보고, 60%까지를 제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60%만, 아까 50대 50으로 잡았기 때문에 60%만 하더라도 잘한 거죠. 앞서 얘기 들었던 게 한 번 더 나오는 건데 넘어가고요. 그것보다는, 좋겠네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 벤치마킹 자료나,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네. 평가 분석으로 넘어가다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영업사원은 타임별로 똑같이 70%를 했지만 100% 한 친구도 있고 빠른 것인가 그리고 점수가 좋은 것인가 같이 합산해서 평가하는 것이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적정선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때 저는 기량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저희는 논리 게임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 정확성이 확실하다면 그 적격성도 같이 얻어진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책을 보면 여기 태스크 보드라든지 KPTA 보드라든지를 통해서 OKR의 투두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강의 내용에 참고했던 도서는 이렇고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나 그 ESG 알파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책이라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강의 시간 거의 마감돼서 급하게 마무리하긴 합니다만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